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통 마케팅 제2강이죠. 여기가 200페이지입니다. 전략의 의와 전략의 계획 수립입니다. 제가 들어가 볼게요. 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한번 볼게요. 201페이지 가시면 전략적 계획의 수립 단계입니다. 전략적 계획의 수립 단계.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먼저 기업 사명의 정의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업 사명이라는 건 사업 영역.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건, 이 회사의 사명, 회사에 대한 사명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기업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떻습니까? 메뉴에 이제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 미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미션이 이제, 사명이라는 얘기죠. 역사적 사명. 그 사업 영역의 규정, 시장 지향성, 실현 가능성, 동기, 부여, 적인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기업의 목표 설정이에요. 기업 목표의 설정이다. 자, 목표라는 것은 이제 골이라는 거죠, 골. 전략 전술이 이제 가는 거죠.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석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기존 사업의 그 평가를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또 해야 되고, 이건 기업의 현장된 자원을 기업의 각 사업부에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또 즉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전략의 수립입니다. 성장 전략의 수립.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오른쪽,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넘기시면은 뭐, 우리가 그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기법은 뭐 BCG 기법이 있죠. 그 다음에 맥킨지, 우리가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도 우리가 예전에 또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PPM에 대한 이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제 PPM에 대한 의의가 있고, 쭉 있는데, BCG 기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보시면은, 시험지 잘 나오는 게 그 202페이지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건 뭐, 다른 쪽 과목에서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출제 빈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페이지 202페이지. 자, 가게 되면, 자, 성장률, 시장 점유율 매트리스의 특징입니다. 성장률,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에 대한 매트릭스의 특징.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을 이제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 갑니다. 시장 점유율과, 그래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 상대적, 시장, 이 점유율이죠. 성장률. 성장률과,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고가 되고, 여기 매트리스죠. 그래서 여기가 고, 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 저, 이렇게 합니다. 4개의 국면이 있잖아요. 4개의 국면.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여기가 퀘스천 마크죠.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 우리가 개발 사업을 잘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는 거죠. 개발 사업 단계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게 제가 예전에 타 과목에서 좋다 그랬죠. 스타입니다, 스타. 성장 사업이죠. 성장 사업이 되고, 그 다음에 캐시카우입니다. 우리가
이 자금 조소죠. 캐시카우. 그래서 수익 조정 사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구죠, 도구. 여기는 이제 사양 사업. 사양 사업. 개가 되는 거죠, 개. 철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수해야 돼서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떻게 이제 따져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제품에 대한 PLC랑 맞물리죠. 그러니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은 이제 어떻습니까? 도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퀘스천 마크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자, 일로 가면 이제 포기하는 거죠. 포기고요. 우리가 이 도입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험식 창업가의 정신이죠. 도입부는 이제 시설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이 우리가 동원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성장, 저점유율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쇠퇴기가 볼 수 있어요. 쇠퇴기.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 사업은 이제 고성장, 고점유율. 고성장, 고점유율. 성장기죠, 성장기. 그래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출과 나가는 것도 많고 들어오는 것도 많아요. 줄과 유입이 많다. 그래서 마케팅 능력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성숙기입니다. 성숙기. 캐시카우죠. 그죠? 그래서 성숙기로 봤을 때 저성장 고점유율이죠. 저성장 우리가 고점유율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는 이제 성숙기로 봐야죠. 그래서 기업의 자금줄 원가가 이제 이 절감을 해야 되는 혁신 마케팅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값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이 있는데 대응 전략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발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은 고성장 저점유율이죠. 전략 사업으로 제품 수명 주기상 이제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도입부.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금이 필요한 단계고, 경영자는 이제 자금과 마케팅 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겠죠. 모험심과 창업가 정신이 되겠고, 성장입니다. 스타. 고성장 고점유율 전략 사업이죠. 로 제품 수명 주기상 이제 성장기에 속합니다. 현금 유입도 크지만 어때요? 우리가 이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기 또 유출도 많은 단계죠. 시장 점유율도 극대화한다. 마케팅, 전개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를 필요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익 주종 사업, 캐시카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성장, 성장은 느리지만 고점유율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부로 이제 제품 수명 주기상 성숙기죠. 돈줄이라는 얘기예요. 캐시카우가. 그래서 전략사업부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전략사업부가 필요하는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점유율을 방어합니다. 늘리지 않고 방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절감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경영 합리화 능력이 이제 지닌 경영자를 필요한 거죠. 비용이나 인원 절감이 또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구라는 자체는 사양 사업, 점으로 끝나는 거죠. 이 저성장, 저점유율 사업으로서 이제 제품 수명 주기상 쇠퇴기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더 투입하지 않고 현금유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해야 되죠. 이때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응 전략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응 전략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한 다음에 또 책을 보겠는데, 자, 우리가 그 3번은 이제 대응 전략이죠. 203페이지. 자, 3번은 이제 대응 전략을 씁니다. 대응 전략.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빌드예요.
빌드. 육성이죠, 육성.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했던 퀘스천 마크, 개발 사업이죠. 개발 사업.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홀드입니다, 홀드. 홀드라는 건 이제 유지 전략이죠. 홀드. 유지 전략. 그래서 캐시. 아까 봤던 캐시 카우를 얘기합니다. 자, 캐시 카우가 이제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유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확. 자, 수확은 이제 하비스트죠. 우리가 회수 전략이다. 투자를 중단하고 투자를 극소화시킵니다. 극소화시키고 사업을 축소시키죠. 사업을 축소시켜서 개발 사업이에요. 개발 사업. 그래서 사양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사양 사업. 약한 수익 주종 사업입니다. 약한 수익 주종 사업이다. 일단 책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완전히 철수예요. 완전 철수. 이유는 철수 전략이죠.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망 없는 이제 퀘스천 마크죠. 없는 퀘스천 마크다. 개발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철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대응 전략이 이제 제가 이제 빌드, 확대 또는 강화, 육성 전략이죠. 그래서 강화 전략, 개발 사업에 필요한 거, 개발 사업에 적합하고, 유지는 뭐,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유지 전략은, 넘겨보시면 이제, 자, 굵은 글씨로 수익 주종 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금 줬어. 그래서, 계속 이제, 자금 줬어 이 상태로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자, 수확, 하비스트라는 거잖아요. 수확한다. 회수 전략입니다. 회수 전략. 그래서 약한, 우리가 이 수익, 그러니까 아까 이 유지라는 것은 홀드예요, 홀드. 홀드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죠. 수익 주종 사업. 이 상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수확이라는 자체는 약한 수익 주종 사업입니다. 개발 사업, 사양 사업 다 해당하는 거죠. 철수 또는 제거. 우리가 제거라는 자체는 이제 우리가 사양 사업과 전망 없는 개발 사업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개발 사업에서 이렇게 성장 차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줄일 것이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맥킨지 사업, 맥킨지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매력도가 있습니다. 가 있고 사업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G 맥킨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보시는데요. 페이지 204페이지죠. 이것도 제가 강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 우리가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은, 자, 양가로 5번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우리가 G입니다. G, 맥킨지 사업,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 맥킨지 모형.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맥킨지의 모형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을 보신다면, 이 평가 요인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는 밑에 보시면 이제 이 산업 성장률, 시장 점유율 위에 보다 다양한 환경 전략 변수들을 반영한 사업부 평가 모형이에요. 그래서 평가 요인은 이제 산업 매력도와 우리가
사업 경쟁력이 있다. 이 두 개로 남다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면 산업에 대한 매력도와 그 다음에 사업 경쟁력입니다. 사업 경쟁력. 그래서 산업 매력도는 이제 뭐 시장 규모라든지 성장률, 그 다음에 수익률, 경쟁 정도 따져보는 거예요. 경쟁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 변화라든지 이런 거. 변화. 그 다음에 사업 경쟁력이라는 게 있죠. 사업 경쟁력, 사업부에 대한 경쟁력 평가죠. 자, 이건 시장 점유율. 점유율이든지, 그 다음에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이런 거, 그럼 제품에 대한 품질, 그죠? 광고, 우리가 이미지, 생산 능력, 원가 구조, 유통망인데, 한번 위주로 한번 쳐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산업의 매력도의 평가 요소는 뭐 시장 규모, 산업 성장률, 그 다음에 산업의 평균 수익률, 경쟁의 정도, 그 다음에 산업의 축중도, 요구되는 기술의 정도, 산업의 전반적 수급 상향 기술적 변화가 있고요. 사업부에 대한 그 경쟁력 평가 요소죠. 시장 점유율이나 관리, 기술 수준, 제품의 품질, 브랜드 이미지, 생산 능력, 원가 구조, 유통망,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다 했던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뭐, 이 성장 전략의 수립, 뭐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 그래서 통합적 성장, 뭐 후방, 전방, 수평적 통합이라는 게 있고, 다각화 성장이 이제 집중적 다각화가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우리가 집중적 성장이잖아요. 엔소프트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존 제품과 신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현존 시장과 신시장. 그래서, 우리가, 현존 시장에서 현재 제품은 시장 침투, 현재 제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를 가질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장은 시장 개발. 시장을 또 개발하는 거죠. 제품 개발은 이제 신제품의 개발 가능성. 그죠? 그래서 기존 시장은 이제 신제품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다각화라는 게 중요하죠. 다각화는 이제, 이 새로운,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인 성장은 뭐, 이 후방 통합, 그 다음에 뭐 전방 통합, 이 수평적 통합이 있는데, 자, 206페이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206페이지 갑니다. 자, 206페이지 가시면, 통합적 성장이에요. 그래서 후방 통합 뭐 이런 게 있는데,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조에서 유통구조가 도매, 그 다음에 소매,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가 이제 도매나 소매를 통제하는 거죠. 통제. 이게 전방이에요. 전방 통합이라고 되고요. 이제 유통이 거꾸로 가서 소매가 제조로, 그죠? 유통이 거꾸로 이제 홈플러스나 이런 데가 이제 돼요. 우리 제조업자, 공급자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후방 통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가시면 이제 후방 통합은 마케팅 경로상 공급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전방이나 토방은 마케팅의 경로상 유통 시스템에 대한 소유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후방 통합과 전방 통합을 합쳐서 수직적 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철에서 이제 제철소를 이제 현대가 이제 인수를 해서 또 수직적 통합을 해서 현대와 기아가 또 대표로 또 통합을 했죠. 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는 밑에 가시면 이제 집중적, 수평적, 다각화 성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밑줄만. 그래서 이 다각화 성장은 이제 집중적 다각화는 이제 현재 제품 계열의 기술이나 마케팅에서 시너지를 갖고 있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고객에게 호소하는 전략이 집중적이고, 자, 복합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기술, 시장, 제품과 관련이 없는 신제품을 추가해서 새로운 고객에게 또 호소하는 또 성장 전략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새로운 고객이 또 새로운 또 제품이죠. 신제품의 또 신시장.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 마케팅에 대한 그 계획, 이 수립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수학이죠. 수학 분석.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냥, 볼게요. 그래서 외부 환경 분석 및 내부 능력 평가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분석하고, 전략 사업 단위별로 사업의 강약점을 분석한 다음에, 기회, 위협, 매트리스는 기회 매트리스와 위협 매트리스를 결합합니다. 이 기회 수준과 위협 수준의 정도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업의 매력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표, 오른쪽에 이제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게 되면은, 계획 기간 동안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방향을 이제 설정하는 마이클 포터가 이제, 밸류 체인, 가치사슬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는 쪽 경쟁 전략을 또 제시한 게 다인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또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밑에 우리가 그 박스가 제목이 이제 보는 쪽 경쟁 전략의 유형이죠. 자, 이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쪽. 자, 우리가 이 경쟁 전략의 유형입니다. 전략의 유형이다. 이렇게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는 이제 위에는 경쟁적 위 요소고요. 그다음 옆에는 경쟁적 범위죠.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용 위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입니다. 고객이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전체 시장이 있고요. 전체 시장이 있고 세분 시장이 있어요. 세분 시장.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나눈다면, 자, 여기가 이제 원가위, 1분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가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위는 이제 우리가 월마트, 원가를 싸게 하죠. 외곽의 물류센터, 물류비를 제어감한다든지 저원가, 전체 시장의 저원가 전략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고객 인식하는 제품의 특성에 의해서 전체 시장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자, 차별화 전략은, 내 제품은 어떤 그 자체적으로, 무언가 이제 차별화되어 있다. 고객을 차별화시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이 4분면은, 자, 우리가 차별적 집중화입니다. 차별적 집중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원가 우위 집중화죠. 원가 우위 집중화. 원가 우위 집중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포토의 교수는 이제 경쟁 우위, 이 원천과 그 다음에 경쟁 영위를 범위를 기준한다. 그래서, 보는 쪽 전략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동일한 제품을 경쟁보다 싸게 판매하는 거죠. 월마트에서 많이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다소 비싸더라도 경쟁자에 비해 우수하게 만들어 판매합니다. 높은 마진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차별화 전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세요. 그 다음에 뭐 유통업체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원가 우위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제를 보시면 이제 월마트는 상품을 제조업체로부터 직매입을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우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죠. 그래서 저원가에 기초한 원가 우위 전략을 채택하고요. 동시에 이제 경쟁 영위의 범위가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집중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집중적 전략은
기업 마케팅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영 자원이. 그래서 경쟁 영위의 범위가 좁은 경우. 그래서 작은 회사 보니까 저원가, 원가의 전략 쓸 수 없겠죠. 이런 즉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이제 비쌌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어필하는 거죠. 품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염두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이 집중화 차별화하겠다. 그래서 난 이 시장에서 먹겠다.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제 및 넘겨보시면은 통제 및 피드백이라는 것은 여기 그냥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것도 이제 주의 있게 봐야죠. 수합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로는 208페이지죠. 가시면 수합 분석.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 요인. 자, 외부 요인이 있죠. 그래서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위협이 있습니다. 위협 T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S하고 W. 자, 그러면 이제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있죠. 내부 요인. 그래서 SO가 이제 강점 기회, 최적의 전략이고요. WO는 어떻게 돼요? 약점을 보완하고 이제 기회를 이제 이용해서 보완한다는 거고. 자, ST라는 거는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하죠. 강점을 제거하고, WT라는 것은 미니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전략이 최우선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WT 상황이라면 판단되면 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 전략 개발, 이 힘이 없으니까 전략적 제휴라든지 약점이 있으니까 약하니까 이 벤치마킹 등의 전략을 수립하고, 자, SO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기회 선점 전략, 우리가 최적의 전략이죠. 시장 제품 다각화 전략을 채택할 수 있고, ST는 이제 어때요? 강점으로 위협을 제거하죠. 시장 침투 전략, 제품 확장 전략, 그리고 우리가 WO, 약점을 보완하고 이제 기회를 이용한다는 거죠. 약점이 있으니까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핵심 역량 강화 전략, 전략적 제휴 등을 우리가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오른쪽에 제3강 209페이지 가시면은 마케팅 전술에 대한 수립은 다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 2강까지만 갈게요. 3강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2강에서 우리가 중요 있게 좀 보실 내용은 어떤 거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강에서 이제 여기 달았던 것은요, 넘겨보시면은, 자, 페이지 이제 우리가 200페이지죠. 그래서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략적 의와 그 다음에 전략적 계획 수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이제 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전략 계획의 수립 단계 정도는 좀 기업의 이 사명 정의, 그 다음에 기업 목표 설정,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성장 전략의 수립 정도는 이제 순서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202페이지 가시면 BCG에 대한 매트리스 있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계속 다른 과목에 나오는 거죠.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또 대응 전략도 이제 같이 묶어서 봐야 되죠. 계시면은 맥킨지에 대한 그 평가 요인에서 산업의 매력도 평가 요소와 사업부에 대한 경쟁력 평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집중적인 성장, 엔소프트의 제품 시장 확장 리드, 통합적 성장, 전방, 후방, 수평적 통합, 다각화, 집중, 수평적, 복합적. 세부적은 이제 어떻습니까? 외부와 내부에 대한 우리가 수합 분석,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합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보고, 보는 쪽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경쟁의 전략의 유형도 중요하죠. 각각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차별적 집중화,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집중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제 수학 분석에 대한 4가지가 있죠.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케팅에 대한 전술입니다. 마케팅 전술에 대한 수립은 다음에 이제 3강에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하시고, 이제 3강은 마케팅에 대한 전술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 가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